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한 반 좀 넘었는데요. 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도 좀 최근에 핫했던 이슈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네이버인데, 다들 아시죠? 뭐 최근에 요때 이제 AI 그때 뭐 그 수석 배출하고 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쭉 올랐다가 이후에 쭉 한 30%, 25%, 30% 정도 뺐죠. 뺐다가 이때 어마어마했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가 매복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거의 맨날 팔았어요. 거의 산 날이 없고 요때가 6월 23일이니까 요때쯤이네요. 요때부터 그냥 계속 팔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쭉 진짜 살 생각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상승이 좀 있었죠.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그 다음에 두나무가 합병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성장 뭐 새로운 이제 사업 쪽으로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좀 약간 좀 또 잡음들이 있었죠.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했다가 어제 다시 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매매를 저도 좀 했었고, 여기 보면은 매매를 계속 이렇게 좀 했었고 관심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자리 자체를 보면은 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요때를 보면은 2020년, 21년 이후에 고점 대비로 치면은 거의 뭐 한 46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20만 원대, 30만 원대도 못 가고 지금 놀고 있으니까 반토막 넘게 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과연 네이버 자체를 계속 매매를 하는 게 괜찮을지 어떨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냥 제일 궁금한 게 제가 그거예요.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해서 혹시 나스닥 상장하면 네이버 주가는 오를까 내릴까? 나스닥 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랐다가 내려간 것도 그거죠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은 네이버 자체는 이제 뭐 재미없다, 큰 영향이 수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오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두나무 네파라고 하겠습니다. 기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줄여서 네파 합병하면은 네이버 주가는 오를까 내릴까, 뭐 국내까지 포함해서, 국내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일단 합병하면은 뭐가 좋을,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당연히 금융 플랫폼 시너지 강하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송금 시스템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2천만 명 넘는 결제 사용자, 그래서 네이버페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 네이버 안에서 결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로 뭐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는 엄청난 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보니까 뭐 결제 수수료만 해도, 절감만 해도 연간 조 단위로 뭐 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 엄청나게 이런 시너지가 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네이버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재무 상태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게 영업이익이 지금 막 2조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뭐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재무 제표죠. 그럼에도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도 한 9%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4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치웠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약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거죠.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 또 검색 엔진으로서 또 이제 좀 한계 다가온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 판매 플랫폼, 그 스마트 스토어라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약간 쿠팡에 밀리는 것 같고, 점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없다. 그리고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것도 상장시켰는데 크게 이렇게 뭐 재미를 못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 정책 여기에 연계되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거 스테이블 코인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어떤 국가의 존립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따로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뭐 글로벌 진출할 수도 있고, 아무튼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개선, 당연히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리포트에 나온 얘기였는데, 뭐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에 2026년 매출 뭐 20% 이상, 영업이 6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이해진 창업자, 네이버 창업자 의장이죠. 이 양반이 이제 송치영 회장, 이제 두나무 의장한테 전면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지배 구조를 바꾸려는 이제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 전환인 거죠. 그래서 송치영 의장에게 후계자 계승 작업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둘이 같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석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해진 창업자가 아마 카이스트인 것 같고, 이 양반은 그대로 그 서울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그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뭐 후계자도 저거 하고, 좀 지배 구조도 좀 변경하면서 그 기업 체질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뭐 그러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이점이 많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 보고 있고요. 이 합병 방식이 좀 재밌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이에요.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흡수 합병을 통한 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파가 두나무 주식을 인수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두나무가 훨씬 큽니다. 이익도,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는 거죠. 그래서 법인 형태 유지하면서 지배구조만 재정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 각각 두나무가 16조 기업 가치, 그 다음에 네파가 4조,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1대4 해서 뭐 여기저기 한다 하는데, 이거 열심히 정리했는데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구나, 한 4대1 정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두나무 합병 법인에 대해서 송치영 의장은 한 20% 정도, 그리고 네이버는 13.8%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로 되면은, 그 정도가 이제 적절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송치영 의장이, 두나무 의장이 합병 법인의 20% 지분을 보유할 거니까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파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 금융 생태계 주도권이 두나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 지배 그룹의 지배 구조에 이제 변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병 비율 보면은 1대, 요건 좀 다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복잡하게 막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진 창업자가 이거 굉장히 적어요. 지분율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송치영 의장이 뭐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또 내용이 있어요. 지분 수합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송치영 합병 법인 아마 그 최대 이분이 20% 지분 20%와 네이버 자사 지분 10%를 막 교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막 나오는데 40조가 어쩌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20%랑 네이버 지분 10% 정도면은 뭐 대략 한 4조 원으로 서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 서로 교환한다고 하네요. 할 거라고 전망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왜 그런 지분 수합을 막 하냐, 그러면 최대 단일 주주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하면서 넘긴 이런 걸 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합병을 한 이후에 네이버에서 송치영 의장한테 네이버 지분을 10%를 넘기고, 송치영 의장은 합병법인은 이제 두나무랑 네파죠. 합친 법인의 20%를 네이버한테 넘겨서 이게 값이 한 4조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딱 맞아서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복잡한 짓을 하냐라고 보면은 이유는 이제 지분 수합으로 지배 구조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것도 현금도 한 푼도 안 쓰고서 지배 구조를 재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지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단일 최대 주주가 되고, 네이버는 합병법인의 지분 확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합병법인을 또 네이버랑 재합병한다, 뭐 그런 이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우회상장 이슈로 뭐 지금 가뜩이나 죄송합니다.
코스피 5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우회 상장 이런 거 막겠다고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송치영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뭐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겠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맞는 측면에서 뭐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적인 이유고 또 내적인 이유로는 이해진 의장 새로운 파트너 후계자죠, 모생 뭐 이런 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지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3.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 이제 의지할 만한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좀 그냥 짧게 넘어갈 텐데, 이 지분이 적다 보니까 이제 우호기업 지분들을 많이 이렇게 뿌려놨는데, 뭐 신세계, 미래에셋, 카페24 지분 교환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불안감. 그리고 내부 임직원 결속 약화. 이제 이해진 의장이 60년생인가? 아무튼 50년대 후반, 아무튼 좀 연세가 이제 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 이제 뭐 은퇴도 하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창업주 세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결속력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도 있고, 거기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9.3%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정권에 따라서 정권 교체 등에 따라서 이게 뭐 흔들흔들 할 수 있다. 그럼 불안한 거죠. 아무튼 거기다가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잖아요. 아까 같이 보셨다시피 46만 원, 여기 고점이 46만 5천 원이었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타개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저기 좀 바꾸려는 거죠.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거죠. 송치영 회장을 앞으로 내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좀 무리를 하는 거니까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소액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기업 가치 산정, 여기서 괜히 꼼수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정가의 산적 투명성,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혹시 뭐 꼼수로 뭐 저기 물적 분할 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계열사 편입, 뭐 이런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고, 이거를 토대로 자 알겠다 그러면은 이 합병법인이 두나무랑 그다음 네파가 합병법인이 국내 나스닥 상장 가능성, 일단 가능성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두나무가 올해 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독 상장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찾아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금지 의심거래 보거든, 이런 걸로 위반해서 좀 제재를 당해가지고 단독 상장, 국내입니다. 단독 상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파 합병하면은 뭐 제재 부담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데,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뭐 우회 상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가능성, 그리고 네이버가 있는데 뭐 또 상장해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스닥 상장은 어떠냐? 두나무 수건 사업이 나스닥 상장이죠. 이것 때문에 두나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나무 하면은 나스닥 상장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 현재 가치가 이렇게 11조 원, 16조 원 된다고 하는데, 요즘 자주 비교되는 게 이게 코인베이스잖아요. 미국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살짝 살펴보니까 현재 시총이 대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에서 1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차이가 나죠.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인지도라든지 뭐 규제 리스크 등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나무 단독 상장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가치를 받기 어려운데, 합병을 하면은 약 20조 원 가치가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최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막 이런 거 갖다 붙이고 하면은 내러티브 붙이면 한 40에서 50조까지 가지 않겠어? 하면 이제 뭐 주주들 완전히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죠. 뭐 제발 그렇게 해서 상장해라, 난리가 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국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상장, 국내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복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뭐 저기 중복 상장 기준 쪼개기 상장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금융 좀 선진화로 가기 위한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하려면은 여러 가지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 네이버 사업 영역이 겹쳐서 영업 독립성 인정받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스닥 상장 그럼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한국에서 규제를 피할 수가 있겠죠. 저쪽 근데 저쪽도 만만치 않아 더 엄격할 텐데 예,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 기준이 엄격한 것도 있고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금융사업자와 국내 최대 자산 거래소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금융당국이 이것을 용인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야, 왜 그 쥐들이 하겠다는데 그걸 왜 금융당국에서 막는다기보다는 왜 안 좋아해? 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합병법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 경우에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새로운 사업 하나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코인 하나 발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금융혁신 통화주권 이슈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뭐 해외 상장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뭐 발행을 제한한다든지 해외 상장 시 금융 라이센스 제한, 외환 규제 간접적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막냐 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국가 부채와 관련돼 있어요. 그 트럼프도 스테이블 코인 이쪽을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그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매입할 때 발행사는 통화국가의 단기 국채를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요약한 건데 단기 국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 나라의 그 화폐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누군가 사게 되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서는 단기 국채를 그 나라의 단기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는 나라의 부채와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 많다, 일본이 많다 이런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부채는 뭐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죠. 이 사업을 자국 화폐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놓칠 수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두나무랑 네파가 합병해서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사업을 따냈다고 해 아니면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당연히 정부 측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라기보단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게까지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따낸 다음에 거기에 참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굳이 하려고 할까? 몰라. 주주들은 그걸 원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만약 여러 가지 뭐 주주들의 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 뭐 그게 송치영 회장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우린 거기까지 가서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가겠다 해서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질문이었죠. 네이버 주가 폭락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쪽이 완전히 새로운 이슈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이버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마 뭐 더 빠지겠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방식의 합병한 다음에 이상한 방식으로 합병한 다음에 물적 분할한 거니까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현 정권에서 단속한다는 꼼수 쪼개기 상장을 한 거니까 거기다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찬물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되겠죠. 이제 좀 상승을 하고 국내 증시도 선진화가 돼서 위로 올라가려는 찰나에 또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나스닥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낮아 보이는데 만약에 네이버의 자회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네이버한테 엄청난 허재인 거죠. 계속 신성장 동력으로 거기서 계속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좀 내용을 많이 찾아보니까 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막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 내용으로 현재까지 내용은 요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 해외 상장 나스닥 상장을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할까?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해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그 추후에 또 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해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들의 또 생각이 있을 테니까 예,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여기에는 당연히 예, 아까 같이 보셨던 여기 스테이블 코인 여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뭐 가상자산 해서 두나무 합병 제기 가능성 해서 요때부터 좀 이제 많이 내용들이 바뀌었죠. 예, 분명한 사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들어오면은 많이 좋을 거다 그런 얘기들, 뭐 히든 카드 한계가 보이는 본업의 외형 성장. 근데 뭐 두나무 이게 제일 최근입니다. 이게 10월 10일일 거예요 아마. 예, 10월 아니네. 10월 10일에 나온 걸 텐데 예, 뭐 33만 원 이렇게 해서 두나무 이렇게 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증권 33만원, DS투자증권 40만원, 32만원 볼까요? 33만원 요 좀 위쯤이네요. 예, 40만원 굉장히 멀리 잡았네요. 이거 어디죠? DS투자증권 예, 여기까지 간다고 했는데 30만원, 32만원 대략적으로 뭐 요쯤 정고는 뚫고 한 요쯤까지 여기쯤까지 가지 않겠어? 라고 대충 보고 있는 것 같네요. 30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 합병 자체는 예, 서로한테 전혀 그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나스닥을 상장을 하건 뭘 하건 추진을 하건 당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얘기야 뭐 어떻게 됐건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사이에도 좀 내용을 좀 추적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확실히 지금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좀 다른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도 역대급이네요. 예,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때 예, 진짜 주가는 한 11% 올라왔는데 이는 얼마 터진 거예요? 3조 6천억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요날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분봉으로 보면은 어제 여기 올라가 일단 내용 모르니까 일단 팔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을 확인한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좀 적당히 조정을 주던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 좀 이런 데 뚫고 이런 데까지는 전고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하고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이게 좀 또 들으시고서 야 내용 부족해 임마 그 뭐 더 중요한 내용을 다 빼먹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런 거 퍼스트 스텝으로 이런 걸 준비했다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해서 나스닥 상장하면 네이버 주가는 오를까 내릴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